한국 땅에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잠자는 민족을 깨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사실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뇨한 박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63빌딩에 가서 이렇게 연설할 거라고 했더니 어떻게 목사님은 자기 선교사 후손보다 더 잘 아시나 그래. 잘 알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서 이 나라를 잡는 나라에서 깨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190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선교사들이 데려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땅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 아이비리그를 전체 공부를 해봤더니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하,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첫째, 유럽 불화파 2000년이 만들어 놓은 바로 기독교가 만든 구호입니다. 자유로운 세상. 그 다음에 평등한 세상. 자유, 평등, 박애의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은 행복하다. 이것을 이승만이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을 가는 중에 이 대한민국을 잉태했습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면, 그리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저 불화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왔던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으로 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고 아기를 잉태하여 1945년 10월 17일 날 귀국해서 미국에서 잉태한 이 대한민국을 바로 3년 동안 준비해서 1948년 8월 15일 탄생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세계 10위권, 어떤 한자들은 6위권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3대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기려고 평화협정, 종교협정,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서명을.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문재인 때 이 대한민국을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문재인 이름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영광제로 넘기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돼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제가 딱 알아들었습니다. 아, 이 새끼는 간첩이구나. 자,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문재인 이 새끼도 간첩이 아니요? 그러나 그 누가 하나 조정동을 포함하여 공중파 KBS, SBS, MBC를 비롯해서 중소언론 비롯해서 한국의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위대하신 증경총회장님들이 한 500명 오셨는데 한국 교회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딱 알아들었습니다. 아하, 이 새끼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려고 하는구나. 자, 직접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자,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말갱이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하여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발언을 계속하는데 이 문재인 개자식이 감땡이를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지. 제주도 4.3 사건 가서는 뭐라고 발언했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꿨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사건 남로당 이덕국 김달삼이가 일으킨 이 사건이 여러분의 꿈이 맞습니까? 다시 대답 한번 해봐요. 제주도 남로당의 꿈이 여러분의 꿈 맞아요? 그럼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처형해야 됩니다. 처형. 이런 말을 현직 대통령이 겁대가 도 없이 지 멋대로 시부람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내 손에 틀어졌다 이거야. 누가 나한테 던져봐. 끝났다 이거야. 내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가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자 한번 보세요. 사진 찍어 보세요. 나는 이 뜻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정말로 저를 도와주시는 북한의 우리나라만 국정원이죠. 국정원에서 근무하시고 문화교리부 통정부에서 근무하신 김국성 선생님이 모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수! 김국성 선생님을 통하여 이 사진의 해독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바로 앞으로 모시고 이 사진 해독을 한번 전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사진이 주는 선언이 무슨 뜻인가? 자,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김국선 선생님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에서 국정원 차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교류 통정부에서 일생 동안 북한에서 간첩을 교육하여 남한에다 침투시키는 이 부서에서 일생 북한에서 근무하시다가 장성태이가 처형된 걸 보고 아, 나도 처형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나는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다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사기당하는 국민들을 깨우시려고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안 보내주셔가지고 자꾸 못 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사진부터 한번 해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네. 우선 북한에서 지금도 당의 구호, 통치자의 구호하니까 수령의 구호입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기업을 대로리어 계승 완성하자 이거예요. 백두에서 개척된 뭐냐? 북한에서 저 백두산은요 혁명의 성산으로서 김일성이와 이퀄 백두산이자 김일성입니다. 지금 그 세습 체제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의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저 백두산은 북한에서 저렇게 정치적 상징성이 최고에 달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 국가 수반도 저 백두산에 오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더 말해서 중국의 귤레, 등서평, 역병령 많은
그 핵심 지도자들이 왔지만 저게 안 올라갔어요. 유일무이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 백두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저 선두릉문은 뭐냐 한마디로 네. 북한이 말하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물먹이겠다. 그걸 계승시키겠다. 이거 가서 교리한 거예요. 이것은요 국제적 상징성, 우리 국내적 상징성, 정치적으로 완전히 좋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치적 범죄를 감행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아, 천지 멋있다. 우리 대통령도 천지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시경을 가지고 정치를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특히 저 천지에 올라갈 때까지는 청와대 행정 해당 전문 부서들이 북한과 다 조율 속에 저기까지 올라가요. 분명 북한에서는 저기의 핵심은 누구냐?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광작 전술회에서 저기까지 올려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저 문재인이가 지금 간첩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 정광훈 목사님께서 규정하셨는데 그건 1100번 지나간 말씀입니다. 현상적인 말이 아니라 해석하면 그 본질이 딱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남조선식으로 예. 해설해서 말씀드리면 저 사진의 의미는 예. 이제 남북한 모든 이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오늘부터 김일성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런 선언입니까? 그 선언이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80년에 걸치는 북한의 적화 공작에 의해서 새빨갛게 물들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가 기반이 완성됐다. 거기에 터져서 대통령이 저기에 올라가서 저런 행위를 한 겁니다. 저기 올라가기 직전에 예. 그 능라도인가 뭔가 거기 많이 예, 보인 예, 15만 예, 보인데서 예, 예. 나는 남쪽 대통령으로 왔다. 예.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 남쪽 대표로 왔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민족의 자유로운 오보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대통령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히 김정은은 민족의 오보이로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수령님이고 나는 그 지도를 받고 지시를 집행하는 남한의 자치 정부의 통치자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예. 북한에서 일생하셨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는 너무나 죄스럽고 괜찮아요. 목사님과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 번 저는 허리 굽혀서 사죄 드렸습니다. 안에 사지 않아도 예. 돼요. 근데 이 남조선 혁명 완성이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는 좀 몇 번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보통 자랑스러운 말 같기도 한데 북한에서 이제 남조선 지하 당을 조직해서 남조선 혁명을 완성시키는 부서가 네. 당대연락부 지금은 문화결국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네. 지금은 문화교류부 통전부는 뭐예요? 통전부는 말처럼 보는 공작부서가 못되고 못되고. 통일전선 사업을 이룩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예. 이제 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선생님을 영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간첩 몇 마리 집어넣었어요, 대한민국에. 강장현 선생님은 5만 마리라고 그러는데 그 황장렬 선생님은 이제 전문 분야가 이 대남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저 북한 정보기관에 기록된 네. 간첩수는 15만 명입니다. 확연한 간첩수가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자.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정보부서에 장악된 자료예요. 자료예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이 가운데 간첩 선거를 봐요. 그런데 이 간첩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나는 몰랐는데 우리 선생님 모시고 나라TV에서 토크하다가 이 사람은 간첩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자, 첫째 한번 띄워봐 주세요.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 사람, 이거 간첩 맞아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주상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놈, 이건 간첩 맞아요? 예. 근데 간첩의 종류가 직파간첩, 직파간첩은 뭘 직파간첩이에요? 북한에서 전문 교육을 줘서 아. 비합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시킨 간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간첩교육받고 한국으로 온 사람이 직파간첩. 예, 예. 그 다음 밑에 이것도 선생님이 정돈해 주셨는데 포섭간첩, 요거는 직파간첩에 포섭된 간첩, 요거는 어떤 놈이에요? 이제처럼 파견된 간첩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상국, 베트남, 중국, 포르투갈 이런 데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흡수돼가지고 전향된 간첩들이죠. 그러면 지금 조금 더 하고 세 번째 고정간첩, 요거는 어떤 놈이에요? 이제 그처럼 파견돼 가지고 뭐 완전히 국적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도 본것도 말할 것 없고 원래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간첩을 돼가지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해가지고 간첩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간첩이에요. 파견된 간첩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가지고 북한에 흡수돼서 완전한 북한 간첩으로 전향된 그 간첩이 간첩 중에서는 최고 간첩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간첩들이 일으킨 현상 중에 3번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하는 놈, 요 간첩 맞아요? 예. 저 주한미군 철수는 김일성이가 해방돼서부터 네. 지금 현 시기까지 세대를 이어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이고 방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예. 특별히 이재명이가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예. 그럼 이 새끼들이 간첩학과 맞네요. 그 우리가 간첩을 규정하는 데서 그 법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문제인데요. 가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면 북한에 이득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자, 북한에 이득되는 일. 이재명이가 미군 철수에 대해서 말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재명이가 간첩인지 간첩의 영향에 들어갔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이정영군하고 미군 철수하는 것이 찬스가 맞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4번으로 들어가서 미군 철수를 그 이재명이 말에 한 말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이는요. 미군 철수 단이 이 골수의 이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저것이 뭐냐 하면 김일성이 가군 전술의 집행자로 돼 있다고 그러죠. 김일성이가 가군 전술은 뭐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끊어버리라. 이게 가군 전술이야. 하는 갓을 끊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그 갓을 썼는데 예. 갓을 이게 양쪽 줄을 이렇게 턱에다 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줄은 미국이고 한 줄은 일본이다. 예. 그 둘 중에 각근을 하나만 끊으면 갓은 날아간다. 예, 바람에 날아간다. 바람에 날아간다. 그게 김일성이가 1969년 조선노동당 130 연락서에서 최초 내놓은 전략입니다. 대남 전략. 근데 이 뿌리는 뭐냐?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미국만 쳐버리면 이 대한민국은 그 순간에 우리가 흡수한다, 해방한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저 가군 전술을 내놨는데 신통이
그 이재명이가 저 각군전소를 지금 총대를 메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도 대통령 때 예. 일본의 끈을 끊으려고 지소미아 예. 속에서 예. 반항을 했잖아요. 예. 거의 사실 일본하고 끊겼어요. 그렇죠. 한 줄이 끊겼던 예.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했습니다. 끊어진 각근을 회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끊은 각근을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4번 보시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이거 간첩 맞아요? 그저 우리 주영기 목사님, 저영기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울타리가 군이 울타리라면 문은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니까 저 국가보안법 철폐는 북한 조선노동당이 지금껏 주장하고 있어요. 거여민주연방공화국 이 정권의 첫째가 미군 철수,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세 번째 남조선의 민주화 운동을 보장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주장하는 거는 간첩이죠. 간첩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번째. 자, 낮은 단계 연방대 통일을 주장하는 놈 이거 간첩 맞아요? 저건 낮은 단계는요. 네. 김일성이가 제일 처음으로 1960년 8월 14일 날에 네. 북한을 그만한 겨우 해방된 날이요. 그렇지. 그때의 거려민주공화국 창설할 때에 대한 전략적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기하고 1972년에 체코 대통령 완 기념 보고대에서 거려민주공화국을 창설할 때 대해서 또 제시했어요. 1980년 당 주차대에서 네. 김일성은 남북 연방제 국호까지 내놨습니다. 네. 거려민주연방공화국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게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 투쟁 여부 이런 걸로 해서 내놨는데 지금 김대중이가 그 6.15 선언 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가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임했어요. 이거는 뭐냐? 이제처럼 김일성이가 대남 전략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하기 위한 근본 방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하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를 위주로 해서 북한을 앞으로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건 오산입니다. 김일성이가 내놓은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침은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승인했다는 것은 김일성이 요구한 우리 대한민국을 문재인이가 백두산 가서 선두론과 같이 동일시대는 갖다 바치는 그런 아주 무섭고도 예민한 그런 범죄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선생님이 계셨던 북한의 예. 문화교류국, 통정국고 등등 이분 그 선생님 기관에서 예. 파송된 난파간첩 예. 할아버지 예. 그때 한번 만났죠. 예. 전주에 계셨던 예. 이 할아버지가 이 김대중이는 간첩이다. 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이 할아버지는 여기 있는 전준환 목사님하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전준환 목사님이 의심스러워요.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46년도에 남노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책을 하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인민군이 와서 완장을 채워줬어. 그 완장 차기가 이제 왕이지. 종이 주인을 죽이는 거야. 대나무 가지고 찌르는 거죠. 지주들. 그러다가 낙동강 전선에 갔다 인민군이 쫓겨갈 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빨리 북한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면서 어느 날 드디어 애들하고 북한에서 결혼한 부인하고 인사도 한 번 안 시키고 바로 간첩학교에 징집을 했어.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버님은 할아버님은 네. 이제 북한에서 1968년 맞아요. 70년 초에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온 사람들 속에서 네. 이제 선발해서 음. 대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음. 간첩으로 진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간첩 교육이 다 끝나고 파송할 때에 북한의 보수상 홍명희, 예. 홍명희가 누굽니까? 홍명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서 가장 귀에 가깝게 닿게 말하려면 인국종이를 쓴 사람으로서 이제 48년도에 남북연석 회의 때 와가지고 북한에 이제 남아가지고 북한에서 부수상 대남 담당 비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에만 사람들 속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손이 이제 홍기문이도 있고 홍기문. 예, 홍석경이도 있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인데 홍석경이는 도당 책임비서까지 했어요. 한경북도 도당 책임비서까지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수상 맞아요? 예, 부수상.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령님의 배려, 조치적 신임 이런 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올라온 사람 중에는 가장 그 신임을 깊이 받았던 높게 사람. 올라가 부수상까지 됐으니까 예, 임꺽정 소설을 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대통령을 만들어라. 자,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 여기서 그만. 이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예. 한국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데모, 예. 또 민노총, 예. 모든 이 전체의 현상은 예.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예. 북한의 지시는 안 된다. 맞아요, 이게? 맞아도 정확히 맞고요. 맞아. 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네. 한 말씀 올리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는 이제 좀 제가 말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이 사람들 다 조져버리네. 예. 근데 알 것은요 박훈영의 변절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대남 조카 공작은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우리 노조계 장관하는 분들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다고 사세요. 이게 정보색이라는 거는요 일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3차원적 공간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조카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근데 언젠가 정광훈 목사님과 토크할 때 세 번의 좌파 대통령이 나왔다. 이것으로서 이해하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 올렸는 거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부적으로는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세 번의 대통령이 나왔고요. 그 세력은요. 이번에 이재명이 지금 세력이 뭐예요? 1614만 명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주셔서 24만 표라는 표자로서 이겼지.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적화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심상정표 80만 표 합치면요. 진짜. 실제로 진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심상정표 80만 표 끝까지 사퇴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려줬는데 요거는 한국 교회한테 한번 5년 두고 보자.
니들이 회개하는지 한지 두고 보자. 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 계시는 정말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들, 정경 총회장님, 정경 노회장님, 핵심 세력이 다 모였거든요. 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도. 제 한 말씀 바랍니까? 아니, 조금만 더 회개 안 한다니까요. 예. 이런 대한민국 계속 갈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뒤에 영상 다시 들어보십시오. 빨갱이 제2의 탁하령이 앞에부터 들어. 그냥 그러면 저 전라남도에 연락처 갈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아니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탁하령이에요. 제2의 탁하령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요.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그 다음 다섯 번째 간첩. 이런 놈은 간첩이다. 자, 어디 갔어? 자, 보자고. 낮은 단계 연방 대통령 여섯 번째.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기는 사람. 아니, 나중에 통일되면 핵무기 우리 거가 되니까 북한에 핵무기 있는 게 더 낫다. 이거 간첩이 아니야. 간첩적 발언이죠. 간첩만. 예. 핵무기를 팔았다 지금. 자, 일곱 번째. 대한민국 보다가 북한을 더 좋아하는 놈. 간첩 침투를 위해서는 여러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침투를 위한 변절성의 발언으로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간첩을 한번 잡아내야 되겠다. 예. 김일성 개석기 맞아요? 아니, 말을 안 한 사람 많아요. 지금 보니까. 빨리 잡아내요. 옆에서 신고해, 간첩 신고. 김일성 개새끼 맞아? 김정일 개새끼도 맞아요? 김정은 저 웅대리 저 새끼는 간첩 맞아요? 간첩. 3분의 1은 손 안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현상이다. 무서운 현상이야. 자, 9번. 6.25 남침, 북6.25는 우리가 일으켰다, 북한이 일으켰다.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예. 이 새끼 간첩 맞아요? 예. 자, 통과 10번. 대공수사기관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1월 1일부터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이 새끼들은 뭐 간첩이다 아니다 떠나서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적 세력이죠. 자, 아닌지가 불투명. 요거는 한꺼번에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고 11번 남북 분단이 미국 때문에 일어났다. 예. 이 간첩. 예. 북한에서 말하던 그 말이 올라있는데 우리 민족끼리는요 북한에서 남조선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놓은 구호입니다. 국민이 아닌 단어를 예. 원래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인민이라고 주장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저건 주체사상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헌법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주체사상. 근데 이걸 제일 떠드는 놈이 바로 문재인이거든요. 예. 자, 문자가 없어요.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너 죽었어 이 자식아. 14번 사람이 먼저다 했고 국민이 아닌 인민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칩시다. 예. 지금 선생님이 남한에 해방 이후로 15만 명 간첩이 지금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간첩이 또 확대 생산된 거는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죠. 예.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예. 제가 북한이 완전히 점령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글쎄 저도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10년 됐어요. 예. 지구 과정은 계속 비공개로 돼 있다 이제 문재인이가 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북에 있을 때 이제 대남 정보기관에 있었으니까 많은 정보 사람 다 접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회 모든 데 대해서 이제 정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내려와서 뭐 이러저러한 계층의 사람들도 만나고 정부 사람들도 만나보면요. 지금 이 정도로 내가 북한에 알고 있었다면은 이거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김정은이 한데요. 당장 저 남조선 치자고 전략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 5일이면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것 같더라고요. 박근영 때보다 더 심각해졌나? 아, 그럼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 일세 분들의 그 애국주의 정신이 살아있었죠. 살아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물질 경력으로 개인 극단적 이기주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세대 교체와 함께 변화되다 나니까 어떻게 여의도 국회에서 예. 북한이 함양하는 예. 고무풍선 금지법 예. 박상학 대표가 지금 깜방에 갇혔거든요. 예.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북한이 시킨 대로 김여정 함양국이 그러는데 예. 이것들은 간첩 아닙니까 이 자식들은. 아니 그건 뭐 이게 대놓고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국가보안법 이를테면 호랑이에 비유하면 이 빠지고 발톱 빠지고 해가지고요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간첩이 넣은지 아닌지 분간조차 못합니다. 내가 그 처음으로 저 목사님과 그 프레스 센터에서 토크할 때 첫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 대한민국은 북한의 간첩들, 대한민국에 흡수된 간첩들이 활개칠 수 있는 꽃비단길을 놔둘까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 올렸는데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시비, 군사력 유기 여기에 도취될 일이 아니다고. 사람한테 비유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장육부가요 쏘고내리고 있어요. 어장육부가 쏘고있다고. 자,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예. 이제 국정원에서 6개월을 조사를 받으면서 예. 자, 내가 간첩을 국정원에도 심었다, 예. 청와대도 심었다 다 말하니까 예. 세상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나가라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을 국정에서 보고는 안 해주고 나가라는 것은 북한 간첩한테 죽으라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 일본의 개요 대학의 교환교수로 도망을 가셨다가 어느 날 이제 정강훈 얘기가 나옵니다. 미친 목사 하나가 가문에 나타나더니 문재인은 간첩이다 하늘 일본에서 유튜브를 듣고 예. 저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겠다 판단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장성이 이제 그 인터뷰 한 거를 처음에는 11분짜리를 내버리고 네.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아. 한 주일 후에 22분 20초짜리를 하루에 4번을 방송했습니다. 하루에 4번? 예, 하루에 4번. 네. 22분짜리. 하고 이제 저한테 통보해 주는 게 이 BBC 방송 역사에 영국 국왕이나 총리나 그 어떤 정치인이나 해도 이렇게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루에 4번, 4번 낸 적은 없다고. 없다. 너무 감사하다.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선생님을 알았어요. 저분이 한국에 언제 들어오려나.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예. 아니 대한민국의 언론이 안 만나주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에 간첩 심었다, 국회도 심었다, 청와대도 심었다, 국방부도 심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기독교계 어른들이거든요. 기독교계는 간첩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아니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죄송한데 또 물어보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교계 기독교계는요 간첩들이 소식하기 가장 좋은 자리고요. 그래서 북한의 정보기관들에서는요 이 종교계에 많은 간첩을 침투시켰고 또 북한에 들어온 여러 종교계 분들을 흡수해서 북한 간첩이라 해도 좋고 북한
북한의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렇게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지금도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서 예. 연방대 통일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죠. 예, 뭐 소모 무슨 목사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포섭된 사람이라고. 뭐 100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네. 아까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단에 내세워가지고 김정은이 묘를 따서 죽이자 이렇게 한번 말하라고. 그래서 그보다는요 수사를 통한 간첩 자위보다 더 뻔한 순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나중에 방송에서 해주시고, 자, 북한에 가면 예. 한국 목사들이 가면 예. 아빠 왜 이제 왔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네, 이것도 여러 번 말씀 올리는데 이제 때가 되면요 이제 정보 공장의 하나가 섹스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식들이 북한에 있고 그런 자식 남긴 목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북한 가서 애 낳은 사람 이거 웃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길 수 있다. 어떨 때 이길 수 있냐? 우리 목사님께서 저 청와대에서 이제 그 문재인이 반대해서 싸움할 때 15도 추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오른바닥 꿀 아랫목처럼 생각하고 누워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그 정신, 그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북한한테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첨단 무역이요 경제가 잘 돼 있다 해도 북한한테 집니다. 우리는 그걸 꼭 생각해 가지고 이제처럼 우리 국가 정체성에 의한 사상 정신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도 임하고 다른 국민들도 각성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참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3년 내로 분명히 자유통일된다. 다른 말로 결정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죽느냐 사냐면 사상 대결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백전백승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조금 웃긴 얘기인데 북한의 군인들에게 우리 다음에 또 방송에서 더 말씀 주시고 김학성 교수님.